안녕하세요. 서울게임 아카데미 강사 이민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니티를 처음에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 먼저 유니티를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유니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니티를 다운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구글로 오셔서 유니티라고 검색을 해주겠습니다. 자, 유니티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유니티 공식 사이트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저희는 이 공식 사이트가 아니고 여기 유니티 다운로드 그것 중에서도 그 밑에 유니티 이전 버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 유니티 다운로드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유니티 가장 최신 버전부터 해서 유니티 가장 초기 버전까지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유니티 가장 최신 버전부터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가장 최신 버전은 2020년도에 나온 유니티 2019.3.6 버전인데요. 저희는 이 가장 최신 버전은 쓰지 않을 거고, 자, 여기 옆에 유니티 2018로 넘어와서 쭉 내리시다 보면은 3.14 버전이 있어요. 3.14 버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쓰긴 쓸 건데 왜 하필이면은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을 두고 이거를 쓰느냐, 요거에 대해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니티 최신 버전을 안 쓰고 예전 버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니티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그가 없는 프로그램은 이제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뭐 프린트F 해서 헬로월드 치는 거 정도의 프로그램은 버그가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복잡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이제 버그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최신에 패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에 있어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문제가 뭐 상대적으로 덜할 수는 있는데 이런 뭐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예전 버전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다운을 받아볼 건데요. 일단 뭐 맥북 쓰시는 분들은 여기 맥북용 설치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쓰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윈도우 쓸 거니까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 이렇게 선택해서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운을 받으셨으면 일단 뭐 보면 이제 뭐 설치 마법사가 나오는데요. 설치 마법사 나오면 이제 뭐 일단은 넥스트 눌러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넥스트 누르고 자 보면은 우리 choose components라고 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읽어보시면은 뭐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안드로이드로 빌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이제 뭐 설치해 주면 되고 뭐 iOS 뭐 이제 맥용으로 빌드를 하고 싶다 뭐 아이폰용으로 빌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뭐 그런 계획은 없으니까 그냥 가장 기초적인 요것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뭐 다운받을 경로 같은 것도 이제 뭐 설정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눌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으면 이제 유니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를 실행하면은 뭐 sign into your Unity ID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유니티 아이디로 뭐 로그인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글 아이디가 있으니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할 거고 만약에 뭐 구글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뭐 create one 해가지고 하나를 새로 만드셔도 되고 유니티 아이디를 새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페이스북 같은 걸로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이제 보면 뭐 런이라고 해가지고 뭐 튜토리얼 같은 프로젝트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두고 자, 저희 프로젝트로 가봅시다. 자, 보면은 이제 뭐 no local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약간 바로가기처럼 이렇게 하나씩 나올 텐데 일단은 뭐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일단 하나 new 눌러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프로젝트 네임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 이름인데 일단은 처음 시간이니까 u start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은 말 그대로 3D로 할 건지 아니면 뭐 2D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여기 V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저는 일단은 3D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케이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외장 하드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add asset 패키지 이런 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에 생성할 때 우리가 이제 에셋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기본적으로 추가를 해서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제가 구글에서 유니티 애널리틱스 개요를 검색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뭐 액티브 플레이어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세션스, 리텐션, 레비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출시를 했다면은 그 게임을 뭐 몇 명이나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혹은 뭐 돈은 얼마나 벌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를 내주는 뭐 그런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이거 공부하는 거니까 뭐 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플레이하고 있는 뭐 플레이어스도 없을 거고 뭐 돈도 못 벌고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거를 뭐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거를 꺼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 만들어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해서 저희의 첫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뭐 창들이 있을 텐데 이 창들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은 요것들을 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른쪽 끝에 있는 요 인스펙터 창 보이시나요? 요 인스펙터 창을 똑 떼서 여기 탭 부분을 떼서 자, 하이라키 창 여기 탭 옆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하고 콘솔 창 이렇게 있는데 콘솔 창을 떼서 자, 여기 화면 중간에 있는 씬 여기 밑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창을 떼서 우리 아까 붙여넣었던 인스펙터 창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씬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게임 창을 떼서 자, 씬 창의 옆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중간에 비율을 좀 조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인스펙터 창을 떼서 자, 하이라키 창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 가지고 얘를 뭐 이렇게 좀 올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이제 보기가 깔끔한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창들을 재배치를 완료했으니까 그런 창들이 각각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씬이라고 있고 자,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씬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에디터 상에서의 우리가 뭔가 배치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게임이라고 돼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재생 버튼 같이 생긴 게 있죠. 그래서 재생을 딱 누르면은 실제 게임 화면이 이제 여기 게임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올라가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요. 일단 요거를 이제 해제를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하이럴키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럴키 밑에 보면은 우리가 샘플 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씬이라고 있는데 이 씬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우리 여러분들 그 게임할 때 스테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한 스테이지가 하나의 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펼쳐 보시면 이제 메인 카메라라고 있고 뭐 다이렉셔널 라이트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현재 스테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메인 카메라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메인 카메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기 씬에 뭔가를 추가하게 되면 전부 다 여기 하이럴키에 이렇게 하나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여기 하이럴키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드롭박스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3D 오브젝트에서 큐브를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큐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직육면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큐브라고 선택을 하면은 자, 여기 씬 화면에 이렇게 이제 하얀색 큐브가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씬에서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우리 WSAD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이랄키에 뭔가가 올라와 있으면 이제 씬에 이렇게 뭔가가 물체가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큐브를 이제 선택한 상황에서 보면 자, 인스펙터 창에 보면은 뭐 이상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인스펙터 창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하이라키에 있는 이런 이제 게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는 모두 다 이제 게임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 게임 오브젝트의 정보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트랜스폼이라고 있죠. 트랜스폼.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거 같은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위치 값을 나타내는 거고 로테이션은 회전값 그리고 스케일은 크기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폼이라든지 뭐 밑에 보면 큐브 메쉬 필터, 메쉬 렌더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어. 컴포넌트.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가 컴포넌트라는 거. 컴포넌트가 정확하게 뭔지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이제 이런 게임 오브젝트 하나하나가 게임 오브젝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들은 이제 하나의 여러 개의 이제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우리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폴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거기 폴더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여기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당연히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있는 것들을 뭔가를 이제 끌어다가 여기 씬이라든지 혹은 여기 하이라키에 끌어다가 넣게 되면은 그때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 상태로만 존재하는 애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다음에 콘솔은 말 그대로 콘솔 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크립팅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뭐 로고를 띄운다든지 혹은 뭐 에러가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 나오게 될 텐데 아직은 우리가 뭐 작성한 게 없기 때문에 콘솔 창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우리 뭐 게임하고 C는 다 얘기를 했었고 자, 여기 보면 에셋 스토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셋 스토어는 뭐냐면 유니티에서 이제 유니티 에셋 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유니티 에셋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공짜도 있고 아니면 뭐 돈 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에셋들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요 에셋 스토어에서 뭔가 사고 할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에셋 스토어에서 여기 탭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클로즈 탭을 눌러서 탭을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각각의 창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디터에서 다루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큐브를 하나 올려놨었는데 일단은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뭐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니까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가지고 삭제를 해줄게요. 딜리트 삭제를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지면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가 바닥이고 어디서부터가 이제 뭐 하늘인지 그거가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여기 샘플씬 하이라키에서 샘플씬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3D 오브젝트에서 자, 아까 우리는 큐브를 선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대신에 우리가 이번에는 플레인을 선택해 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인 선택. 자,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뭐 하얀색 바닥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뭔가를 할 때는 여기 트랜스폼 있죠. 트랜스폼이 이제 아까 뭐 이런 뭐 위치라든지 회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포지션하고 이제 뭐 포지션이 XYZ가 전부 다 이제 이상한 값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저는 이제 000으로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원점으로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포지션 여기를 0, 0, 0, 아이고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선택해서 0, 0, 0으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지션이 000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서 하는 방법 말고 자,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이거 다 돌아갔네요. 다시 플레인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컴포넌트에서 오른쪽 클릭해보면 리셋이라고 있어요. 리셋. 그래서 리셋을 눌러주게 되면은 000으로 이렇게 위치가 이동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할 때는 이제 위치 값을 원점에서 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수정을 해 가는 식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바닥만 있으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큐브가 다시 살아났네요. 자, 어차피 큐브 만들 건데 괜히 지웠네요.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3D 오브젝트 해서 큐브 올려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트랜스폼을 우리가 리셋을 시켜서 원점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간 큐브가 여기 위치가 중원점이 여기 사각형 그 정육면체에서 중간 위치가 000이라서 지금 약간 바닥이랑 걸쳐 있는 상태가 됐네요. 그래서 이 y 값을 우리가 0.5만큼 이동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y가 위쪽이고 x가 이제 좌우고 z가 앞뒤, 이거는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큐브를 이제 y 값을 0.5만큼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바닥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닥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바닥의 크기를 늘리는 거니까 우리가 스케일을 늘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케일의 값을 x 3, y는 1, z는 3 이렇게 해주면 이제 좀 더 커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큐브를 하나 더 올려볼게요. 그래서 큐브 3D 오브젝트 큐브 선택해 주시고, 자, 이름이 보면은 이제 큐브를 똑같은 걸 선택하니까 큐브라고 원래 있던 거는 큐브라고 이름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생성하는 거는 우리가 큐브 한 다음에 괄호 1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된 이름이 있다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끝에 이렇게 괄호 치고 이제 그 몇 번째인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되셨죠? 뭐 이렇게 생성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한번 좀 지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여기 미리 올라와 있는 이 큐브랑 똑같은 큐브를 생성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D가 이제 복제를 하는 거예요. 뭐 게임 오브젝트든 뭐든.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한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위치 값이 XYZ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포지션 X를 한 2만큼 늘려줄게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랜스폼을 이제 뭐 이렇게 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큐브를 선택할 때마다 여기 보면 뭐 화살표처럼 이렇게 꽃갈콘 마냥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즈모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트랜스폼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요 화살표 보이나요? 그래서 요거를 잡고 옆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옆으로는 옮겨지는데 우리가 위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Z축으로 이제 움직인다 해가지고 얘가 움직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X방향, 요게 지금 X방향이잖아요. 여기 보면 X방향 있잖아요. 그래서 X방향으로 이제 X방향으로만 움직여지는 거고, 예를 들어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Z방향이죠. 그래서 Z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다들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사각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사각형은 이제 X축하고 Z축 사이에 이렇게 있는 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얘를 선택한 다음에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XZ축으로만 움직여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위로 하려고 해도 위로 올라가지 않고 XZ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Y축과 X축 사이에 있는 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YX축으로만 움직여지는 이제 그런 기즈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는 위치를 다시 리셋을 시켜 주신 다음에, 아이고 트랜스폼이 접혔네요. Y 값만 다시 0.5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게 기즈모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 상태에서 키보드에 E키를 눌러볼까요? 알파벳 E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즈모의 상태가 바뀌었죠. 그래서 무슨 약간 뭐 구체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하얀색이라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까 알려주신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상태에서 WSAD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이렇게 기즈모가 잘 보이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들 중에 저는 여기 중간에 있는 요 동그라미를 한번 잡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이 되죠. 자, 또 뭐 예를 들어 여기 위에 있는 요 파란색들을 잡고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잘 움직여지죠? 이게 움직인다기보다는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 E키를 누르면 우리가 기즈모의 상태가 회전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상태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다시 알파벳 W키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와 똑같이 화살표 모양으로 되고 다시 이제 움직이는 것도
우리 여기 포지션이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이 있고 로테이션이 있으니까 우리가 스케일도 기즈모로 변경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파벳 R키를 눌러볼게요. 자, R키를 눌러보면 또 이제 기즈모의 모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 빨간색 잡고 이렇게 쭉 늘리면 이제 스케일이 쭉 늘어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요거 초록색은 당연히 Y축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거고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만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신경을 못 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씬에서는 기즈모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게임에서는 우리가 기즈모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즈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에디터용 U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 게임 화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즈모가 보이지 않는 거고요. 잘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이제 기즈모를 통해서 물체들을 움직이는 걸 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바닥도 하얀색이고 그리고 물체들도 하얀색이다 보니까 약간 구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체들한테 색상을 입혀볼 거예요. 색상. 자,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어떠한 물체에 색상을 입히려면 머테리얼이라는 게 필요해요. 머테리얼. 그래서 머테리얼이 뭐냐면 약간 이제 이런 뭐 물체가 있다고 치면은 이 물체가 어떻게 렌더링이 될지 그거를 이제 정의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보니까 여기 인스펙터의 밑에 보니까 뭐 디폴트 머테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벌써부터 해가지고 뭐 메탈렉이니 뭐 노멀베이니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으시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색상만 입히는 머테리얼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로 오셔가지고 자, 오른쪽 클릭, 그런 다음에 뭐 크리에이트로 와서 중간쯤에 보면 머테리얼이라고 있어요. 머테리얼. 그래서 머테리얼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에 new material이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을 입힐 거니까 이름을 red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red를 선택한 다음에 보면은 여기 딱 봐도 우리가 하얀색을 이제 여기 컬러 피커 있고 여기 뭐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베도라고 돼 있는데 그 옆에 요거를 선택해 보면 자, 색깔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컬러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이제 여기 RGB 값을 직접 값을 입력을 해서 빨간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RGBA니까 이제 빨간색이 255고 G 채널, 초록색 채널은 0, 그리고 파란색 채널도 0 해주면 우리가 빨간색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색깔들도 조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거 복제하는 거 알려드렸죠? 뭐였죠? 컨트롤 D였죠? 그래서 컨트롤 D 한 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컨트롤 D. 자, 그러면 이제 레드 1, 레드 2라고 돼 있는데, 자, 이름을 우리가 바꿔줄게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리네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리네임 선택한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그린이라고 해줄게요. 그린. 자, 그런 다음에 저는 파란색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단축키를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선택한 다음에 F2번을 눌러주세요. 자, F2번을 누르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블루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름만 빨간색이라고 해서 이게 빨간색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린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아까처럼 알베도 눌러서 R을 0, 그린이니까 초록색을 255, 그 다음에 블루는 그냥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끄고, 그런 다음에 블루도 똑같이 우리가 알베도 값을 R은 0, G도 0, B만 255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머테리얼이 이제 생성이 됐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여기에 적용을 시키느냐? 자, 우리 일단은 바닥에 우리가 빨간색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새로 생기는 이제 머테리얼 있죠. 빨간색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 바닥이 플레인이었죠. 그래서 플레인에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이 빨간색으로 보인 거 확인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이라키에다가 직접 이렇게 할당을 해줄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원래 이제 머테리얼 있던 게 디폴트 머테리얼이 레드로 이렇게 바뀐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여기 씬이 있죠. 씬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직접 저희가 할당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머테리얼을 사용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 다들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신 거 일단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니티를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간단하게 유니티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것 외에 추가적인 에디터 사용 방법과 그리고 C#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C#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간단한 조작을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